민주당 순천갑 경선, 2인 경선에 참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일해요. 다른 후보들하고 고향이 어디며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리고 또 서울시 광역시의원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정치 개발 등이 무엇인지 한 말씀 주시고요.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송광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중학교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효촌고 1회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 하면서는 제가 친일인명사전이라고, 친일파 목록을 서울시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보급하는 일을 박근혜 정부 때 해서 보수 단체에서 저를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잘 보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슈퍼마켓 SSM 이제 규제 조례. 왜냐하면 이제 편의점들이 너무 대기업이 동네마다 다 들어오면서 예전에 전통적인 시장이라든가 상인들이 일순간에 막 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제가 서울시에서 규제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유통법, 상생법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선거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 말씀 주세요.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과는 2017년도 성남시장 하면서 대통령 경선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워낙 강력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되는 쪽으로 소위 줄을 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서울시의원 한 100여 명 중에서 유독 이재명 대표님께 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후보께 가서 도와드린 것이 2년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울시의원 마치고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전략상임이사로 일하게 되었고, 대통령 이번에 출마할 때도 비서실에서 일하고, 이번에 이제 그럼 고향에 가서 이렇게 좀 국회의원을 도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1년 반 전에 18개월 전에 미리 내려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돈이나 조직 이런 것들이 늘 부족하고 이제 한두 명 저를 도와주는 동지들과 길거리에서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의외로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그러지만 정의로움, 올바른 길은 반드시 언젠가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는 신념 하나와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정치인, 저는 이재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이재명과 함께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2인 경선까지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선거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 말씀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민주당 후보는 2명 중에서 1명이 될 거고요. 꼭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당 저당 일단 옮겨 다니지를 않고, 앞으로 설령 제가 경선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탈당할 생각도 없고 당을 옮길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민주당과 함께 당명을 윗분들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으로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정통적으로 소신껏 한 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저를 선택해 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또 무소속 후보라든가 또 타당 후보들이 또 있고, 또 이번에 선거구제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다시 해룡면이 들어오지 못하고 선거구가 2개가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심 위반이 클 것으로 보고,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이 문제부터, 사실은 이 문제를 4년 내내 매달려서 해결해야 되고, 정개특위에 직접 들어가거나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어야지만 이걸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으로 반드시 선거구 정상화도 제가 꼭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김문수 꼭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다음 23대 총선 때는 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이제 순천시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순천대 의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전남만 사실은 의대가 없기 때문에 순천 의대를 꼭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찬반이 좀 논란이 심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지어야 한다. 그것도 29년까지 짓도록 되어 있고 어딘가 지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지으라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다만 어딘가 그나마 가장 적합한 데를 선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과거 정권처럼 밀어붙이기만 아무리 옳은 것도 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분들과 좀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시장님과 거기 그 대책이 시민들이 정말 대화를 좀 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시장님과 대책위 시민 대표 간에 한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유튜브로 좀 생방송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상세하게 좀 토론을 좀 해주면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그런 과정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늘 안타깝습니다. 너무 갈등으로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 이제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타 후보들도 있었는데 지금 6명이서 예비 후보로 나왔다가 결국은 이제 이인도 있잖아요. 네. 지금 탈락된 네 분, 물론 탈락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은 그런 네 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먼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사실은 우리 순천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탈락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제가 된 것이라서 원래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을 합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을 좀 우리가 이제 건투 경기 할 때도 사실은 치고받고 좀 게임을 할 때는 제대로 해줘야 관객이 국민들이 보기에 즐겁고 다만 그 게임이 끝났을 때는 서로 또 딱 껴안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스포츠인들이 하는 모습을 저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더라도 또 승자에게 축하를 해주고 또 최종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최종 결승에 올라가면 또 저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할 생각입니다. 이제 2인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이제 선정되는 과정이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네. 7일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천 시민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민심을 파고 들어갈 건지. 저도 이제 정치를 서울시의원, 이렇게 지방의원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진심으로 하는 것이 최고다.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최고다. 그 다음에, 내일처럼 어떤 국민들의 민원이나 어떤 호소를 내 가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겠구나라는 심정으로 좀, 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은 또 시장님이나 이제 도의원, 시의원, 지방의원과 달리
어쨌든 중앙 정치와 좀 연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 지방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뭐 국가 예산을 따온다든가 법률안을 만들거나 한다든 일을 좀 중앙 정치 인맥이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국회의원에 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호소를 하고 다만 이제 아무리 그런 연결이 다 돼 있어도 또 시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는 자세를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도 또 1년 반 동안 그 모습은 열심히 또 좀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인정해 주시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만이 네. 만약에 네. 단서가 나는데 국회의원이 네. 당선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네. 구체적인 공약 몇 개만 좀 해주세요. 순천을 비롯해서 이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사실은 각 지방들이 결국은 다 그 수도권에 흡수돼 가지고 각자 도생으로는 모두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 여수, 광양 인근 도시를 통합을 하고 도시 이름을 이순신 시 그리고 100만이 되게 해서 특례시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면서 또 동시에 경전철을 좀 연결해가지고 세 도시가 함께 사는 거를 꼭 제1의 지금 공약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현재 노광규 시장이 이제 무소속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으로 했는데 예. 이런 관계가 좀 원만하게 네. 지금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이 나오는데 예. 향후 어떻게 관계 개선할 건지 관심. 좀 안타까운 것이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소고발까지 많이 이어지고 이래가지고는 피해자는 결국 순천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광규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동부 지역에서 도지사도 배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좀 잘 키워서 올릴 사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장을 또 준비하는 다양한 또 좋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선의의 경쟁에서 또 좋은 시장 뽑고, 또 한 칸씩 올라가고, 또 도의원, 지방의원분들도 그렇게 하고, 또 일반 이제 당원이나 국민들 중에서 정치에 한번 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 이렇게 수요를 좀 계속 위로 올리면서 상생하는 방법.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노광규 시장님이 워낙 그 추진력이 강하고 앞만 보고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 좀 브레이크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의원 할 때도 오세훈 시장이 할 때는 정말 극한 대립에 그래도 의원들도 전체 시민의 1000만 명 그 동의를 얻어갖고 의원이 구성됐잖아요. 시장님도 100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권한이 5대5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80이고 저 의원이 20이 아니에요. 그래서 5대5의 그런 좀 민주적인 개념을 좀 가졌으면 어쩐가. 아무리 옳은 그 행정이라도 어쨌든 늘 시민들과 그 의원들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좀 서로 좀 민주주의를 좀 잘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저는 우리 동부 지역은 이렇게 인구도 많고 세금도 제일 많이 내는데도 이쪽에서 도지사 한 명을 배출하지 못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도청, 도의회는 전부 다 서부 쪽에 가 있고요. 선거구도 국회의원 구역도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도지사를 우리 순천에서 동부 지역에서 만들자. 예. 그래야 또 밑에 또 시장 경쟁자들도 또 신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생의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후보님의 말을 조금 더 네. 짚고 가자 하면은 네. 우리 노광규 현 순천시장이 기회가 된다라면은 도지사로 출마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렇게 분석해도 되나요? 우리 순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한 말씀. 순천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사실은 우리 순천 시민들은 정치 의식 수준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예, 정치 1번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 높은 그 정치 의식을 가진 순천 시민들에게 맞춰서 바르고 정의롭고
또 정치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국민의 명령을 잘 받아서 열심히 심부름하는 게 이제 저희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고 절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면 저도 순천의 정치 발전 진짜 정치를 너무 잘한다 수준 높다 상생할 때 서로 도와주면서 그러나 또 아닌 것은 비판도 또 세게 할 줄 아는 그런 정치를 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꼭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10일, 11일, 12일, 1월 화요일 날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의 50% 휴대폰 여론조사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순창 암행사 김문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꼭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잘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